안녕하세요. 저는 편입생 연출을 맡고 있는 연출 윤혜숙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이 주제를 만나기 전에는 공정보다는 사실은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정하다 보면 공정이라고 하면 경쟁이나 뭐 입시, 채용, 그다음에 경기 같은 어떤 선발, 누구와 맞서는 상황에서의 공정이 조금 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배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로도 공정의 이야기가 더 확장돼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사실주의다. 그리고 굉장히 그 노련한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어떻게 보면 간단한 줄거리이죠.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한 인물의 어떤 등태장만으로도 어떤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인물들이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볼 때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인물에 탁 뒤집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점들이 대단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. 아마도 처음 읽었을 때는 이제 누가 이제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제일 먼저 이제 집중을 하고 보다 보니까 이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게 됐지만 이제 이야기를 알고 인물들을 만나가다 보면서 이게 누가 붙고 떨어지느냐의 문제보다 왜 이렇게 이런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가? 그리고 왜 두 번째, 세 번째 기회가 오지 않는가? 왜 이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와야 하는가? 등등 이제 그 인물들의 삶이랑 조금 더 붙는 질문들이 더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답을 열심히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. 5명 중에 누구. 그때 그래서 뭐 어떤 인물보다 제일 탁 제 마음을 움직였던 대사, 저한테 제일 강력하게 느껴졌던 대사는 로지의 대사예요. 깨끗하고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싸움, 이 방법밖에 없어. 네, 그 대사를 전 제일 좋아합니다. 이거 저희 배우님들이 서운해하실라나요? 괜찮겠죠? 네. 네, 런타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런타임을 결정할 때 첫 리딩을 기준으로 한 10분 정도 플러스 하면 안정적으로 그 런타임이 운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처음 리딩을 했을 때 100분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. 그래서 110분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6월 18일 날 첫 런수를 했을 때 2시간 30 몇 분이 나와서 진짜 모두가 다 깜짝 놀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이드를 다 쏘면서 이제 그걸 좀 땡기는 데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런스루에 20분을 땡겨서 2시간 10몇 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하고 패스트 런스로 하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어제 했던 마지막 런스루에서 드디어 120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네, 그게 기억에 남네요. 방금 사이드를 쏜다는 게 어떤? 사이. 극에서 발생하는데 불필요한 사이들을. 네. 싸죠. 근데 제 자타공인 사이 사냥꾼이라고 불필요한 사이를 막 못 참아가지고. 네. 네. 이 작품이 그러니까 미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디자이너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왜 그러냐면 너무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모텔,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, 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공간을 같이 가져가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서 이제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굉장히
고생을 했는데요. 근데 처음에는 이제 줄거리 외에 이제 그 어떤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더 보였으면 해서 사실적인 무대가 아니라 좀 추상적인 무대로 가서 어떤 좀 표현적인 무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품을 만들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무대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완전 엎었습니다. 그래서 디자이너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 중점을 둔 거는 큰 공간이 두 변화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고 용이해야 된다. 그리고 면접을 보는 장면이어서 배우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움직이질 않아요. 그래서 그 고정된 위치에서 최대한 다이나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. 그리고 특히나 공간이 좀 좁았으면 좋겠다. 모텔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 3명이 막 복작복작하게 막 지나갈 때 이렇게 다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런 좀 좁은 공간이었으면 했고 해럴대학교도 너무 품위 있고 고풍스럽고 꼭 가고 싶은 곳이지만 저기가 정말 그냥 너무 좁은 어떤 한 세계다. 사실 세상 밖은 더 넓고 저 작은 세계에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어떤 좀 답답함 같은 게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공간 구성을 좀 좁게 하려고 했습니다. 네. 네, 아마 관객으로서 제가 먼저 베리어 프리 공연을 만났을 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창작을 할 때, 왜 내가 관객 중에 일부, 그러니까 관객 중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이것을 내가 당연히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작품의 이제 구상 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연극은 이야기만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각적인 요소나 청각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감각적으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네. 단순히 이제 공정이라고 했을 때 이제 누가 붙고 떨어지느냐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딱 몰두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왜 이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왜 이것이 유일한 기회이며 이 기회에서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이게 공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붙어야지 이 사람이 떨어져야지가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보았을 때는 또 공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관객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게 극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